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종쌤입니다. 오늘은 올해 고3 학생들 또는 재수하는 학생들이 알아둬야 될 입시 환경에 대해서 개괄적인 정보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입시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시험이죠. 11월 16일 목요일 날 보고요. 12월 8일 날 성적 통지를 하고, 여러분은 수시 원서 접수를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 동안 하고요. 여기에 9월 5일 날 구평시험을 봅니다. 구평시험 직후에 대략 6, 7일 후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요. 정시 모집은 해가 바뀌어서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3, 4, 5, 6 이렇게 정시 원서 접수를 하죠. 올해 2023년에 수험생은 일단 모집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의 모집 인원의 합은 작년보다 4,828명 정도 감소했는데, 이 중에 수시가 79%, 정시가 21%인데 전국의 대학의 모집 인원은 감소했지만 인서울로 좁혀보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정시 인원은 상당히 늘어났어요. 지역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다른 거 보실 거 없이 작년 정시는 43,573명인데 올해는 43,629명으로 전체적으로 한 50명가량 늘어났고요. 인서울로 오면 조금 더 많은 200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인서울의 모집 인원을 보시면 서울대가 위에 있는 게 올해고요. 아래에 있는 게 작년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 정시를 보면 1443명이고 1418명이니까 대략 25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연대도 늘어났고요. 고대, 한양대 늘어났고,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는 다소 감소했고요. 경희대 소폭 늘어났고, 한국외대, 시립대 살짝 줄었고요.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까지 늘어나서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은 정시 인원이 200명 정도 늘어났다. 올해 역전을 노리는 수험생에게는 즐거운 소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험생은 고3은 줄었어요. 고3은 작년보다 2만 명 정도 줄었는데 재수생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거라는 게 세간의 평입니다. 작년에는 재수생이 15만 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그 이상 정도 더 소폭 증가할 거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수험생 수가 줄어드니까 지방대학은 모집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겠고, 인서울대학은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으니까 경쟁률도 조금 떨어지고 입시 결과도 작년보다는 살짝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지금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건 반가운 소식이겠죠. 대신 재수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불안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고등학교 시절 내내를 다 이수한 학생에게는 부산대 의예과나 약학과는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그런 학생들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각 지역의 상위권 인기학과 위주로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의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시는 상위권 학생들은 인서울로 오시는 것보다 지역의 좋은 학과들을 갈 수 있게끔 지역인재 전형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이 2024학년도에는 꽤 많은 변동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7월 정도 되면 자기소개서 쓴다고 학생들이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부 이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학생부 내에서는 교과와 관련된 활동이 이제는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반영을 이제 안 하는 상황은 동아리 활동 중에서 자율 동아리는 반영 안 합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 같은 것도 기재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고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반영하고, 수상 경력은 이제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독서활동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부에서 반영하는 내용이 거의 없죠? 그럼 교과 성적과 이수 현황과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 능력 특기사항 등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졌고, 그래서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에서는
면접을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나거나 이미 면접을 본다면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50% 이상 반영하는 걸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면 내신 성적이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타 등급을 활용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몇 과목을 선택해서 성취도를 등급으로 바꿔주는 그런 게 일반적이고, 진로 선택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이런 거는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고3은 1학기까지 반영을 하고요. 재수생 이상은 학교별로 1학기까지 반영하는 곳, 전학기를 반영하는 곳, 이렇게 나눠지고, 이건 나중에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합격 컷의 내신 점수도 올라가는 추세고, 여러분이 인서울대학의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의 내신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평균 내신이 2점대 초반이나 1점대 후반, 중반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신으로 대학 가고 싶은 학생은 3학년 1학기 때도 내신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되고, 인서울은 사실 맨 앞자리가 1, 2여야만 중상위권 이상의 좋은 대학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올해 3학년 1학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작년에 대학별로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봄이 오면 합격 컷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작년 합격 컷과 여러분의 점수를 비교하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는 여러분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가늠하면서 지원 여부를 천천히 결정해 가시면 되고, 내신 준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 논술 전형 프리뷰라고 해서 이미 3편을 찍어 놓은 걸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신설한 대학은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가 신설했고요. 이제 없앤 대학은 한양대 에리카하고 울산대 의예과가 5명을 선발했는데 이제 모집을 안 하고, 나머지는 연대부터 쭈르르르 고대 세종까지 약 36개, 7개 정도의 대학이 논술로 학생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수시의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정시까지의 대학별 변동사항은 작년 초에 발표한 입학 전형 계획에 따른 내용인데, 제가 한두 개만 읽어드리고 이제 이후에 대학별로 묶어서 올해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할 거니까 오늘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가 올해는 논술 전형에서 논술 100%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교과를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문 자연계열을 분할 모집하는, 어떤 학과에 인문으로 모집하는 것과 자연으로 모집하는 걸 분할 모집하는 단위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하고 정시 수능 반응 영역을 인문은 인문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지정을 했다라는 점이 바뀐 점이고, 하나만 더 볼까요? 서울대는 이제 과탐2를 봐야만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과탐 1도 허용을 하는데 과탐2에 가산점을 준다라는 게 바뀐 사실이고요. 한양대는 수시 인문과 자연계의 구분 선발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이제 과탐2의 가산점을 폐지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대학별로 쭉 있는데, 여기에 요약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무슨 말인가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내일부터 대학별로 묶어서 올해 입시에서 변화된 상황과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